이제 오늘은 ETF 상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 거래량 차트로 어떻게 ETF 상품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ETF가 뭐냐면 이제 주식처럼 어떤 특정 주가 지수를 가지고 그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이제 ETF 상품인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뭐 선물처럼 뭐 만기가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도 뭐 선물처럼 뭐 변동성이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ETF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주식처럼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ETF 상품을 어떻게 한번 우리 거래량 차트를 어떻게 한번 사볼 수 있는지 제가 거기 공식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ETF 상품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보통 이제 뭐 코덱스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쭉 많이 나와요. 뭐 코덱스 200이라는 건 결국은 선물지수 200 갖고 똑같이 지표가 움직이는 거고 이런 건데, 대부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 요거를 많이 하세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를 보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지금 6천에서부터 3만원까지 5배가 올랐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결국은 선물 지수를 가지고 선물 차트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선물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락 패턴 만들고 이제 딱 보시면 아시죠? 키값 세력선 역배열 만들고 결국엔 세경 만들고, 그쵸? 세경 뒤집기가 나와서 16,000원에서부터 31,000원까지 쫙 올라간 케이스. 뭐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알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 차트를 보고 사야 되냐?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코덱스를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혹은 또 코덱스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선물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코덱스 200, R이랑 요것도 이제 그 ETF 상품이고요. 대부분 코덱스로 보는 게 좀 저는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물이 올라간다에 만약에 우리가 보신다 그러시면 코덱스 200에 이걸로 200으로 상품을 사셔도 되고요. 그쵸? 19,000원에서부터. 근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것들을 좀 변동성 있는 거, 레버리지로만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이게 그래도 저점에서부터 5배 올라왔으니까 이걸로 일단 보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나, R이랑 200 선물 레버리지를 하나, ETF 상품이기 때문에 뭐 만기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만약에 우리가 산다. 공식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자, 선물이 올라갈 거에 우리가 베팅을 한다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산다 그러면, 자, 차트를 누르시고요. 선물 옵션 차트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물 옵션 차트가 쫙 나옵니다. 어차피 코덱스는요, 레버리지는 이 선물 차트랑 똑같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 선물을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만 사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떨 때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야 되냐. 자, 마찬가지 선물 쇠경 뒤집기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뭐 그냥 가는 이런 것도 물론 뭐 사셔도 돼요. 쇠경 만들고, 그쵸? 여러분 회원님들, 쇠경 만들고 이 쇠경 만들기 전에 고점을 오뚜기 키값이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가령 이런 거죠. 이런 개념 이렇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쵸?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뭐 사시는 분도 좋고,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 자, 연결 선물에서 대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강한 대세. 선물은 강한 대세에서만, 선물 차트에서 강한 대세가 나왔을 때 그때만 레버리지를 사는 게 되게 좋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연결 선물 차트가 요게 되리고, 그쵸? 요거 되고, 이게 훨씬 길게 내렸으니까 이게 뭐죠? 강한 대세죠. 자, 선물은 이 매수선에서 딱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지지저항선이라는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희 카페에 그 무료 수식으로 올려놓은 이제 지표인데요. 이렇게 대세를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대세 기준선, 그리고 여기 지지저항선, 이걸 일명 저는 땡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해서 이게 수평대가 되면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땡땡땡땡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 저항이 되고,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땡볼이라 부르는데, 지지저항선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수선이 들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매수선 들고 지금 폭락이 나왔어요. 자, 어디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냐, 쭉 보다가 이제 어디서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냐. 자, 이거 딱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제 뭐가 나오죠, 회원님들? 바로 대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대세를 만들었네요. 어디서 어디 닿을 때, 요 매수선하고 요 땡벌 닿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 ETF 상품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사보자. 요거에 일봉에서 강한 대세가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자, 여기 라인 딱 지지받고 선물은 1차 목표는 어디에요? 여기죠? 그쵸? 여기랑 여기, 나머지는 전고 돌파. 자, 연결 선물이 238에서 273까지 올라가면 코덱스 레버리지도 수익률이 그만큼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전고 돌파하고, 그쵸? 1차, 2차 다 통과됐죠? 자,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어느 날 차트를 돌려다 보면,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세경이 나오고요. 그쵸? 세경 2패턴으로 지금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 세경 2패턴이면 우리 무조건 목표는 어디에요? 주식에서. 그쵸? 여기죠? 여기 간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다시 또 세경 2패턴 만들고 갔어요. 파동의 시장한 저점 깨지고, 그쵸? 자, 여기서도 또 나왔죠? 강한 대세. 마찬가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게 원칙이고요. 1차 목표는 여기, 2차 목표는 전고 가냐 못 가냐. 그런데 이렇게 매도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폭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자, 보이시죠? 여기 쇠경, 그러면서 얘는 시간이 흘러도 여기를 갔고요. 그쵸? 결국엔 이 전 고점 276을 돌파하면서 선물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랐던 케이스고요. 자, 요거는 대세가 강한 대세가 아니죠. 반드시 연결 선물에서 강한 대세가 나올 때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지수가 바닥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하락 패턴을 만들고, 그쵸? 선물이 하락 패턴을 만들고 내렸다가, 다시 또 상승 조건 갖춰서 올랐다가, 다시 하락 패턴 만들면서 지수가 폭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 선물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물에서 이제 선물을 분봉으로도 이제, 주식은 일봉하고 주봉만 보라 그랬지만, 선물은 제가 240분봉도 보고 120분봉도 봐요. 그 이유는 강한 대세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끊겨서 훨씬 전일에서 안 나왔는데, 이때 어땠냐면 강한 대세가 240분봉에서 나왔어요. 자, 이때가 이제 3월 19일, 이때 이제 3월 19일을 저점으로 이제 선물이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저는 주봉에서 연결 선물, 이 매수선 내렸기 때문에, 이제 265 라인 이하에서부터는 쭉 사셔도 된다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쭉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되게 당황했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 당시 분봉 240분봉은 하루에 캔들이 2개 나와요. 하루에 2개. 왜? 240분은 4시간이잖아요. 4시간. 9시부터 1시까지 하나의 봉이 나오고, 1시부터 그 다음 장 마친 3시 45분에 이제 또 하나의 봉이 나오면서 2개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당시 3월 20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연결 선물이 240분봉이 대세를 만드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운영했던 이제 카페에 요렇게 이제 이게 240분봉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서 지금 작년 3월 19일 날 이제 장대 음봉에 이렇게 윗골이 달린 봉이 하나 나왔길래 이 봉이 이제 240분봉에서 요런 봉이 나왔을 때 하루에 2개 캔들이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2개 캔들이 생성된다 그랬으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윗골이 달린 요 봉이 나왔을 때 거의 이 봉 요 고점을 돌파를 하면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바닥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주식을 담으면 이제 대세를 만드니까 이 대세를 매수 내려오면 주식을 담으면 반드시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3월 20일 날 이제 제가 선물 기준 바닥이 나오지 않냐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근거는 이제 3월 20일 날 이때 말씀드렸던 근거는 하나의 그냥 240분봉으로 자 보시면 하나의 팁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발견했던 건데, 이렇게 240분봉에서 봉이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윗골이 달린 봉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고점을 딱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바닥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자, 똑같죠. 근데 이때는 이 고점 돌파 못하고 내렸죠. 그러면서 이때 똑같이 이 모습과 똑같은 봉의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쵸? 윗골이 달린, 윗골이 긴 저기 유성령 양봉 같은 게 하나 나오고, 여기 205.50을 딱 선물이 돌파를 하면 194.70이 이제 선물 지수로 바닥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또 때마침 며칠 있다가 매수선이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240분봉 매수선 여기를 정확히 제가 이제 이때를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렇게 해서 강한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 닿으면 선물을 매수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요런 그림이죠. 이렇게 닿을 때 요 매수선에서 매수하라. 이럴 때 강한 대세를 만들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제 사는 게 원칙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연결 선물 1봉에서 강한 대세가 이제 뭔지 아시죠? 자, 이거는 강한 대세가 아니에요. 강한 대세는 이게 강한 대세예요. 연결 선물 1봉에서 강한 대세를 만들었거나, 혹은 240분봉에서 이렇게 대세를 만들었거나, 강한 대세를 만들었거나, 이럴 때만 대세 기준선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분봉도 하나, 이제 120분봉으로도 하나가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120분봉은 좀 특이해요. 패턴이. 제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무튼 간에 120분봉에서 이렇게 세경을 만들고요. 그쵸? 그 다음에 120분봉 세경을 만들고 바로 매수선이 들면서 대세를 딱 만든다. 그러면 이 대세 280에서도 지금 선물이 세경 만들고 바로 대세를 만들면 지금 선물이 많이 오른다고,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걸 되게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280에서부터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세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선이 딱 들었어요. 이런 개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운영했던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자, 제가 올해 지난 이제 5월 14일 날 앞으로 선물이 이렇게 지금 이제 120분봉이 이렇게 세경을 만들고 매수선이 들길래, 대세를 만들어 지수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횡보했다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도를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5월 14일 날. 근데 이제 선물이 똑같이 5월 14일 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쭉 올라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선물이 올라갔죠. 그쵸? 그래서 횡보하다. 근데 올라가는 게 이게 힘이 진짜 지저분하게 지금 오르고 있으면서 지금 장이 지금 완전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그림? 즉 무슨 말이냐, 120분봉에서 세경을 만들고 대세를 만들었을 때
이런 그림에서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사볼 만하다.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결 선물 1봉에서 혹은 240분봉에서 강한 대세를 만들었을 때, 일반 대세가 아닌 강한 대세를 만들었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 혹은 뭐 R이랑 뭐 선물 레버리지를 사는 거고, 레버리지는 지수가 선물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120분봉에서 세기형을 만들고 대세를 만들었을 때 똑같이 레버리지 상품을 ETF 상품 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나 뭐 R이랑 코덱스 200 선물이 뭐 200이나 아니면 R이랑 뭐 타이거도 있고 막 여러 개 있는데, 아무튼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볼 만하다. 요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자, 무조건 뭐 돈 따요. 그거 하면 거의 따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요. 코덱스 상품 중에는 코덱스 코스닥 150이 있어요. 코스닥 150도 있고, 코스닥 레버리지 똑같이 마찬가지로 선물이 올라가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레버리지로 한번 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 아니,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자, 요거는 여기서 세기형 만들고, 세기형 만들기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뚜기 키값이 돌파하면서 그 선 지지받고 지금 3,700원이던 게 지금 18,000원까지 저점에서부터 되게 많이 올랐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즉 코덱스 코스닥 150 또는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 살 때 업종에서 이제 코스닥 그 일봉을 보시면 코스닥 업종이라는 게 이제 일봉에서 나와요. 예. 그러면 코스닥 150에서도 일봉에서 대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강한 대세가. 이때 제가 여기 닿을 때 2017년도 이때 그때 당시에 코스닥 우량주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 뭐죠, 여러분? 대세죠, 강한 대세. 그쵸? 이때 닿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 150을 사셔도 돼요. 강한 대세를 만들 때. 자, 그러면서 세기형이네. 그쵸? 여기서 오뚜기 키값 한번 넣어볼까요? 코스닥 1봉에서 강한 대세를 만들고 세기형을 만들었네요. 그쵸? 세기형 만들기 전 고점에 밑줄을 그어라. 그쵸? 여기죠? 세기형. 자, 여기를 키값이 딱 돌파하니까, 원래 목표는 어디에요? 강한 대세 만들면.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1차 목표는 여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 가냐 못 가냐. 이러면서 지금 폭등이 나온 거예요. 자, 코스닥, 이때 만약에 우리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샀다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이 강한 데에서 샀다면 돈을 정말 꽤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대신 강한 대세만 돼요. 요거는 강한 대세가 아니죠. 그쵸? 그냥 비슷한 대세죠. 물론 뭐 여기서 사고 또 상승 조건 만들어서 샀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엄청나게 수익이죠. 그쵸? 여기서 똑같이 세기형을 만들고, 그쵸? 여기 세기형 고점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받고 딱 오르는 게, 이게 지지 저항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세기형 뒤집기 가격이, 여러분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선물이 내리면 ETF 상품 중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인버스라 그래요. 자, 인버스 상품도 우리는 ETF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가 있는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덱스 인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에 선물 인버스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반대로 선물이 폭락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인버스 요거는 지금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얘는 지금 열토막 났네요. 자, 보이시나요? 열토막 났죠. 그쵸?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도 한번 볼게요. 얘는 몇 토막 났나? 자, 코덱스 인버스가 뭔지 ETF 상품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 네이버에서 ETF 상품 검색해보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오뚜기 거래량 차트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언제 사야 되는지, 혹은 코덱스 인버스를 언제 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오늘 부록 상품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인버스 얘는 세 토막밖에 안 났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이 훨씬 좋은 건 코덱스 인버스, 이게
그 200의 인버스 곱하기 2x가 있으니까 더 변동성이 더 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거 R이랑이고 코덱스 걸로만 볼게요. 요걸로 딱 보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요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이거는 선물이 폭락을 해야지만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건 우리 알잖아요. 하락 패턴. 여러분. 자, 연결 선물 주봉에서 자, 인버스는 주봉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락 패턴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이때 인버스 사는 거죠. 해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지 개념. 자, 이거는 하락 패턴인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위 매도선을 돌파하면서 매수선이 들어버렸죠. 그러면서 지지받고 올랐어요. 하락 패턴 뒤집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쵸? 요거는 그냥 이 매수선이 안 들면서 폭락 나온 거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샀어요. 그런데 여기가 매수선이 들어. 그러면 손절해도 뭐 여기서 사서 뭐 손절 안 해도 그냥 그 산 가격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선물 지수로 이렇게 주봉에서 하락 패턴이 나왔을 때 인버스를 사자.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선물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드리자면, 그 업종에서요 이제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 2011년도에 막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고, 그쵸? 이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때 다 전부 다 주가가 선물이 혹은 코스피 200, 그 코스피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면 인버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버스를 사는 개념은 그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올라야지만 사는데, 주식이 만약에 엄청난 그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이 나오면 아무리 우량주라도 다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주식은 다 손해인데 인버스를 사면 수익이잖아요. 그럴 때. 자, 그래서 인버스를 살 때는 항상 변동성 지수를 주봉에서 보시면 진짜 지금 바닥에 뭐 많이 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지금 이건 인버스, 아니 저기 변동성 지수가 주봉이 또 이거 뭐 만약에 이제 뭐가 내릴 차례죠? 빨간 매수선이 내리면 얘는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주식이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이런 걸 추세선을 그어서 이렇게 가령 변동성 지수가 주가가 더 올라서 여기 닿을 때, 그쵸? 여기서 뭘 사냐? 인버스 좀 사보고, 또 정말 더 내리면 여기 닿을 때 인버스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다. 인버스를 그러면 뭘 사야 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덱스는 주식 상품이라고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식 차트로 보시는 거예요. 주식 차트에서 다 검색이 돼요. 자, 그럴 때 변동성 지수가 그렇게 내릴 때 분명히 인버스를 사시면 저기 수익을 좀 나실 거다. 그리고 자, 인버스 일봉을 보시면 뭐 이거 지금 200 곱하기 2x 인버스인데 아무튼 지금 완전 뭐 바닥이죠, 여러분. 뭐 여기서 뭐 더 내려봐야 얼마 내리겠나요? 그렇죠. 거기다 만약에 이게 주식이었다면, 이게 우리 주식이면 이거 뭐죠? 하락 패턴을 만들고 이 매도선이 이 중심값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 진짜 얘 주식이라 그러면 목표가를 여기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얘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목표가를 잡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변동성 지수가 저렇게 바닥에 왔을 때 지금 인버스를 지금 가격에서부터 조금씩 사보시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사 물려도 지금 가격은 무조건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ETF 상품을 우리는 한번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거래량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레버리지 선물이 올라야지만 올라가는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 중은 연결 선물 1봉이나 혹은 분봉에서 강한 대세를 만들었을 때 사고, 혹은 120분에서 쐐기형 만든 다음에 대세 만들 때 사보고, 그리고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로 업종에서 코스닥 151봉에서 강한 대세를 만들었을 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인버스 선물이 폭락이 나오면 인버스가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 선물 주봉에서 하락 패턴을 만들거나
아니면 변동성 지수가 업종에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최저점 근처에 왔을 때 그때가 변동성 지수가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갈 때는 다 전부 폭락이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 변동성 지수가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요 추세선 요 선 닿을 때 인버스 좀 사보시고, 더 밀리면 여기서 인버스 사서 가지고 있으면 뭐 좋은 수익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린 거예요. 변동성 지수로도 인버스를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레버리지 ETF 상품을 오뚜기 거래량 차트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